Hello. Hello. 네, 지금 1시 45분인데요. 다시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들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역시 채팅창에 토론 참여 방식 간단하게 좀 남겼는데요. 네, 별건 아닌데 잠깐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자유롭게 참여 발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줌에 손들기 기능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 손들기 기능이 편하시면 그거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채팅창에 남기시는 방법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로 질문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영어 질문 후에 청중들에게 한국어로도 내용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분께서 먼저 좀 의견을 얘기해 주실지, 여기에 저희가 사전 질문들을 조금 받은 것이 있기도 한데 많이들 참석을 또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편하게 질문 또는 의견 같은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첫 발언이어서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한데, 사전 질문들 중에 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김마리님께서도, 홍예슬님, 김마리님, 김향희님, 제가 이렇게 화면상에 이렇게 보이는 분들 께서도, 여기 신현진 님도 그렇고요. 여기 많이들 질문 참여도 하시고 그리고 사전 질문도 남겨주셨는데, 혹시 제가 이렇게 사전 질문을 꼽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남겨주신 분들께서 직접 육성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역시 실감이 나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분께서 먼저 물꼬를 좀 틀어주실까요? 사회자님, 네.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채팅창에 질문이 많이 있나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비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네. 않았음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채팅창에 네. 많이 올라와 있는 건가요? 지금 잠깐만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정세혜님이 가장 먼저 지금 질문 남겨주신 분으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맞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정세혜님 직접 좀 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연 너무 잘 들었고, 또 번역문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는 미디어 아트 전공하고 있는 이제 시각예술 창작자이자 연구자인데요. 실질 연구자인데요. 저는 이 그레이언 하먼 작가님께서 이 근대 정치론, 그러니까 독재 지향 존재론을 가지고 예술 철학이나 미술론과 어떻게 접목시켜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레이언 하먼의 어떤 이런 자세 입장에 나와 있는 저작이나 아티클이 있으면 추천을 부탁드리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네, 예. 질문 크게 두 가지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번역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하모님이 직접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Yes, the first question was the one that I translated in the chat section about how your book or you incorporate Latour's theory of modern political philosophy with theory of art and the category of philosophy of art. And she would also like for you to recommend some texts that are related to the subject. Okay. My book on arts and objects will be published by Galmori soon.
네, 예술과 객체라고 제가 예술에 대해서 쓴 책은 갈무리에서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In a way, my book on art does the opposite of my book with Latour's Politics. 제가 예술에 대해 쓴 책은 라투르 책에서 제가 한 작업과 반대의 작업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Politics, I was trying to move away from the human and link politics to inanimate objects and nature and environment. 정치에 관한 책에서는 제가 인간에게서 좀 멀어져서 비인간 또 움직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면 But in the art book, I'm trying to make artworks closer to humans. There's an interaction between. 그 예술에 관한 책에서는 저는 예술 작품들과 인간을 좀 더 가깝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As for sources to look at, Bruno Latour has curated 2 art shows in Germany. 참고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독일에서 라투르가 2개의 예술 전시회를 기획을 했었는데요. Actually, I'm sorry, 3. 네, 3개입니다. 죄송합니다. And so there are books from each of those shows where Latour has essays. 그 전시들에 관한 라투르의 글들 책이 나와 있습니다. I'll type the titles of those 3 books here. Making Things Public, Iconoclash, and what was the last one? I can't remember the title of the third one, but those are 2 you can look at. Bruno Latour is the co-editor of those books. 세 권의 책의 제목을 세 번째 권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제목을 채팅 섹션에 타이핑해서 올렸고요. 그 라투르가 이 세 권의 책의 공동 역근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So I can expect your opinion in the future publication from 갈무리. Well, Arts and Objects, you'll see my views on art in this book. Yes. Arts and Objects. Thank you very much. Sure. 네, 2번째로 신현진 님께서 이 채팅창에 남겨주신 영문 한글 모두 남겨주셨는데요. 역시나 직접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실감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떠실까요? 신현진님, 혹시 음성 참여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네. 음성 참여가 조금 어려우시다라고 하는 관계로 이거 물론 채팅창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다 읽으셨기는 하겠는데 네, 지금 상황이 신현진 님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영문으로는 그레이엄 하머님께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그냥 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거하고 확실히 읽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더 많은 객체가 정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빅데이터나 직접 민주주의가 전체 객체는 아니더라도 중간 단계로서의 하나의 방법이 될까요? 또한 이것은 자기 반영성과 관련된 문제인 듯합니다. 어쨌든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만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비판적 거리를 가질 수 없는 인간 주체의 문제를 선생님이나 라투르는 어떻게 다루시는지요? 나무가 너희들 연료 좀 그만 떼라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라는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It's the second question in the chat section that begins with wondering, can big data or direct democracy be ways of including other more actors in politics? I don't think I can see it. Can you tell me what it is again? She says, wondering, can big data, can you read it now? I see. Okay. Ultimately, yes, there have to be humans in the political discussion. So when Latour says to bring objects in, he doesn't mean objects can talk and vote. He means that objects have a very important role in stabilizing or destabilizing political life. 궁극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정치적인 논의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라투르 같은 경우도 객체가 말하고 투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삶에서 객체들이 그 정치적 삶을 안정화하고 또 탈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And there could be situations like in Ecuador where there are laws treating the earth as a person. No one can harm the earth. 그리고 에콰도르에서처럼 그 지구를 어떤 인격으로 대하면서 그것을 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And maybe animal species have a right not to go extinct. 또는 뭐 동물 종들이 멸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유사하겠습니다. So these objects or these animals cannot speak for themselves, but maybe we can speak for them. 그러니까 이 객체들, 동물들은 자기 자신을 직접 말을 할 수는 없구나.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ven children who are usually not considered fully rational, people starting to think that children should have some rights in politics because they are the future and we are destroying their future.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사람들은 그들이 미래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Whenever I come here, the questions are so good. 여기 올 때마다 질문들이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그 참여를 얘기를 하셔서 순서를 조금 제가 정리정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전 질문에 김미영님께서도 방금 전에 신현진님이 던져주신 질문과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은 사전 질문은 제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김미영님이 뭔가 지금 얘기와 관련해서 더 추가 질문 같은 게 생기시면 좀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김총님께서 손을 들어주셨고, 그리고 앞서서 박범수님께서 영문으로 지금 질문을 좀 남겨주셨어요. 먼저 박범수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순서대로 발언의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범수님 혹시 직접 좀 한국어로 얘기 간단하게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들리시나요?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great talk. My question is about the flat ontology, which is quite widespread these days, and then many people linked that to Latour. 제 질문은 저 평평한 그 존재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Dr. Harman, as you can see, this is a script from Levi Bryant's talk about a month ago here in Seoul, and he left this. This is a quote from his script. I'm not going to read this in English. Rather, I just explain it in Korean for the Korean audience. 여기서 이제 레비 브라이언트가 자기 책이 많이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이제 자기는 존재론을 얘기하는 것이 가치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에틱스하고 온톨로지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플랫 온톨로지가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하만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So do you agree with him or not? And then also, do you think that Latour would agree with him? Obviously, in your talk today, you are talking about how Latour at a certain stage was leaning toward sort of embracing moralist in his talk of nature and politics. And so I'm just curious what you think. Yes, I agree with what Levi Bryant says. We had people saying things to us, like Alexander Galloway said, Triple O says garbage is an object, therefore it treats humans as equal to garbage, something like that. It's crazy. Of course not.
We're just saying humans exist, garbage exists. That's nothing about political rights. And so Levi Bryant is right about that. As far as flat ontology in Latour, I never thought of moralism as being a way out of flat ontology. Maybe it is. But in Latour's book, Modes of Existence, he tries another way of getting out of flat ontology by creating modes like politics, law, religion, that are separate from everything else and that can only be judged by their own standards. So yeah, there's always a certain problem with flat ontology, which is flat ontology is just a starting point, right? It only serves to flatten everything out, but then you have to account for the fact that humans are different from other things and politics is different from religion and so forth. But yes, I agree with Levi Bryant's statement. 네, 저는 브라이언트님과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갤러웨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555 객체지향 존재론을 발표하고 나서 알렉산더 갤러웨이 같은 사람은 객체지향 존재론은 쓰레기는 객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써 쓰레기와 인간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런 식의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저 둘 다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555는 정치적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평평한 존재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라뚜르 같은 경우는 존재 양식에 대해 쓴 책에서 평평한 존재론에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뭐 법과 정치, 종교 같은 것들을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함으로써 빠져나오려고 하고요. 제 생각에 평평한 존재론은 항상 시작점에 불과하고 그것을 이제 규정한 다음에는 인간은 다른 것과 물론 다르다. 정치와 종교 이런 것들도 각기 다르다는 거 이야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이패드 125님이 채팅창에 남겨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제가 또 채팅창에 남긴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가 읽는 것보다는 아이패드 125님이 직접 간단히 전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질문 드리면 될까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호연이라고 합니다. 쓰셨던 책들이랑 강연 너무 잘 들었고 잘 읽었고요. 바로 질문을 드리자면은 첫째로 제 생각에 책과 강연의 두 가지 중점은 첫째로 중시되지 않는 객체들도 정치적 관심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로 진리와 같은 정치적 지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그것이 신과 같은 주체가 주도하는 칼 슈미트의 초월적인 예외 상태의 지정과 어떻게 공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 그 슈미트의 나치 활동이 그렇듯 초월적인 예외 상태는 파시즘이나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기 십상인데 도덕적인 객체에 대한 이타적인 관심과 어떻게 공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방금 쓰레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는 그러니까 그 주장이 쓰레기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리고 또 아까 그 강연문에 동성애자에 대한 말씀도 하셨죠. 그런데 고통을 느끼는 동물과 같은 객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문학을 전공해서 문학은 도덕주의자들과 같은 각 객체들을 정치적 관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나 라투르의 철학에서 문학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이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그 질문에서 그 공유가 가능하다고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좀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 강연의 두 가지 중점이 객체들도 정치적 관심이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진리의 지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그 초월적인 예외 상태에 대한 주장과 어떻게 그 맞물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 객체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뭐 정치적 지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초월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것과 맞지 않는 방향 같아서 예,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 같아서 예, 초월적인 예외 상태가 공과 맞물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좀 잘 Is this the-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Question in the window, is that the one that was asked? No, it's only been asked in Korean, but I'm going to try to translate it in English. I'm Okay. not sure I fully understand it, but I'm a literary major. My name is Kim Ho-yeon. I've been reading your books and your lectures, and thank you for everything. And in my opinion, the two main points of the books and lectures are that objects that are usually not valued also need political attention, and that political knowledge, such as truth, is impossible. And I'm wondering how this can be incorporated or meet with a kind of transcendent state of exception by Carl Schmitt that is led by a subject such as a godlike subject. So he's asking about your 2 points and how this can be incorporated or can be met, or what its relation with Schmitt's transcendent state of exception. I think that's the point. Right. He asked 3 questions. The second one is that you talked about trash and what you think about objects such as animals that feel pain. And the third, as a literary major, he wants to know if can literature have a role in incorporating people like moralists into objects like moralists into political interests, and what is the role of literature in philosophy, your philosophy, and in Latour's philosophy? Right. Let me start with the first one. I think it's about the tension between Latour's experimental politics and his use of Schmitt for things like climate politics. 네, 첫 번째 질문은 아마도 슈미트의 정치를 라투르가 어떻게 실험 정치에 활용하는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And I think what Latour would say is that Schmitt's position isn't really transcendent, that when there's an emergency situation, sometimes you have to do things to protect yourself. 라투르는 슈미트는 초월적이지 않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긴급한 상태가 오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But what's interesting about Schmitt is that despite his dark past, he says in his books that the enemy simply must be defeated, not destroyed. 그 흥미로운 점은 슈미트에 관한 흥미로운 점은 그가 어두운 과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책에서 적은 패배되어야 하지 어떤 파괴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So Schmitt accused liberals of trying to say that their enemy is evil. So for example, in America, whenever we start a war, we always hear about how evil the leader of the other country is. 슈미트는 자유주의자들은 항상 적을 악마로 규정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어떤 전쟁을 시작할 때는 그 적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And so Latour wouldn't say the climate change skeptics must be killed or silenced. He just says we need to defeat them. 그래서 라투르는 기후위기 회의론자들을 죽이거나 그들을 침묵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보다 그저 그들에게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 그들을 패배시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Let's go to the third question, which I remember, which is about literature and the role of literature. For Latour, literature is one of the 15 modes of existence he calls fiction. 문학은 라투르가 15가지 존재 양식, 15번째 존재 양식이라고 부르는 그 픽션, 허구에 속합니다. He doesn't really have a theory of literature, but he is very good friends with some novelists. For example, Richard Powers. 리처드 파워스? Yes. 네, 리처드 파워스 같은 소설가들과 좋은 친구이긴 하지만 그에게는 문학 이론이 없습니다. Powers has written a famous novel about trees. 파워스는 나무에 관한 유명한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In terms of my own philosophy, literature, like all the arts, plays a central role because, for me, the main opponent is literalism for both philosophy and art. Literalism. 네, 저희 철학에서 문학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제 철학에서 대표적인 그 주된 적은 직서주의이기 때문입니다. Literalism이기 때문입니다. A literal statement assumes that the object is just a set of qualities. Object is a set of qualities.
직서적인 어떤 그 명제에서는 객체는 항상 어떤 질들의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o if I say this container is white, it's true, but it's just a literal statement. 제가 이 통이 하얗다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이지만 직서적인 그 진술일 뿐입니다. Whereas an aesthetic statement is something that separates an object from its qualities. 그에 반해서 미학적 진술은 어떤 객체를 그것의 질로부터 분리시킵니다. And for me, this is why aesthetics is so important. 그래서 저는 미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What was the second question? I forgot. It's about what you think about animals who can feel pain. Oh, I think we need to protect them as much as we can. Maybe even plants to some extent, even though we don't know if they feel pain. So I'm against the cruelty to all these non-human things. 저는 And we need to have a broader concept of the world that includes them. 저는 동물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느끼는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식물들도 가능한 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물들에 대한 모든 잔인함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더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t helps us too. I was going to say that in Turkey, where my wife is from, you cannot cut down a tree without the government's permission. In America, anybody can cut a tree down, but maybe it's not good that we can cut it down. 이런 관점은 우리를 돕기도 하는데요. 저희 아내는 터키 출신인데 그곳에서는 정부의 허가 없이는 나무를 벨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미국에서는 누구나 그 허가 없이 나무를 벨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후 발언들의 순서도 제가 채팅창에 남겼습니다. 2003-202님이 아마 영문으로 한글로 남겨주셨네요. 네, 2003-202님이 직접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요? 네, 지금 그러면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들리세요? 네, 2003 들리세요?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저는 황장진이라고 하고요.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고 독립연구자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강연 잘 들었고요. 저는 후기 라투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그 책에도 쓰시지만 그 존재 양식들에 대한 탐구라는 책에서 라투르가 정치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자적인 적정성 조건, 진리 기준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이나 또 종교들과 구별되는 존재 양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강연에서는 자연의 정치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좀 더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라투르의 정치된 사유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설명을 더 해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영어로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전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질문자께서 그 독자적인 적정성 조건을 가진 법과 종교와 정치를 라투르가 구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My name is Hwang Jangjin and I work at the newspaper and I'm an independent researcher and thank you for your lecture. I want to ask you about late Latour's political philosophy. And in his book about modes of existence, he defines very clearly politics, how it is distinguished from law or religion, which has its own truth norms and unique adequate conditions. I don't know exactly how to translate it, but in your lecture, I don't think you explained a lot about Latour's philosophy after Politics of Nature. So I'd like it if you could elaborate on that point. Yes, I skipped from Politics of Nature all
the way up to the most recent books, which are Facing Gaia and Down to Earth. But yes, in Modes of Existence, politics is a different thing. First of all, sorry, go ahead. Do you want to translate that part, or should I continue? Okay, sure. 네, 자연 정치에서부터 제가 좀 뛰어넘어서 가이아에 직면하기, 그리고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법으로 바로 넘어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존재 양식에 관한 그의 책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main themes in Modes of Existence is what he calls an object-oriented politics. He took that term from me, and so there also he is concerned with. Verizon launched the first 5G network, and now we want to be the first to give everyone the joy of 5G by giving every customer a new. That was my fault. A window open. Sorry. He took this term object-oriented politics from me, and he means that politics is defined by issues, and issues come to us from outside. So that's part of what he talks about in Modes of Existence. You want to translate that? Can't hear you. 네, 존재 양식이란 책에서 그는 객체지향 정치라는 말을 저에게서 이렇게 빌려가서 정치는 이슈로 구성되고 이슈는 외부로부터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Otherwise, he thinks politics has different conditions of truth from science, religion, and law, as you noticed. And he thinks it's about assembling a collective. And he says you have to do it using crooked speech, that a politician cannot speak the same way as a scientist. They have to speak in a way that gathers a group around an issue. 네, 그리고 지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법이나 종교와는 다른 조건에서 작동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문제는 집합체를 회집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말할 수는 없고 어떤 비틀린 화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So let me give a couple of examples from history. In the 17th century in Europe, there was the 30 Years' War, a religious war between Protestants and Catholics.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요. 17세기 유럽에서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In France, since the king was a baby, was led by Cardinal Richelieu, a member of the Catholic Church. And yet he decided to join the Protestant side. And it was a great benefit for France, even though in some ways it was dishonest. 프랑스에서는 그 로슐류라고 하는, Richelieu is the name of the king, right? Richelieu was the name of the person. The king was a baby. Richelieu was the one who was ruling while the king was a baby. 네, 로슐류라는 사람이 그 재임하던 때에 왕이 그 가톨릭에서 태어났으면서 개신교 쪽에서 양육을 자라났다고 합니다. And so it was actually unfair to their fellow Catholic countries, but it was a great benefit for France. It was a political act. 그래서 이런 그 양육에서 어떤 종교가 영향을 미쳤는가는 그 가톨릭 그 우방들한테는 되게 불리한 일이었지만 프랑스로서는 유리한 일이었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we had Richard Nixon, who was a dishonest man, but had some interesting political skills. And he spent his whole career hating China, but then he made a peace with China just to hurt the Soviet Union. It was very brilliant. He made peace with China. Yeah. 미국에서는 굉장히 부도덕한 닉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정치적 기술은 뛰어났습니다. 그는 소련과 대적하기 위해서 중국과 친화를 했습니다. These are the kinds of things Latour means by a political action. Someone who can make something happen. 이런 것들이 라투르가 정치적 행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뭔가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말합니다. This is what politics is about in Latour's Modes of Existence. 이것이 존재 양식에 관한 라투르의 책에서 정치를 말할 때 라투르가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 김종민님께서 채팅창에 길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역시나 직접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데 그 영문 문장 구성을 잘 못해서 우리 김정현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미국 지금 현지 시각이 밤인데 이 한국 독자들과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연 선생님. 네, 한 번에 해주시면 한 번에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 하몬 선생님이 그 오늘 간추려 주신 브루노 라투르에서도 있듯이 어떤 그 한 예로서 사례로서 들었던 건데요. 어떤 제 생각에 자연 발생학적인 그런 어떤 동성애 성애 문제 같은 경우도 오늘날 지금까지 아직도 행행되고 있는 게 탄압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BBC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나라는 뭐 사형에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법규화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류 세력인 양성애자들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탄압받았던 경우가 그런데요. 반자연적인 그런데 오늘 강연에서도 나왔듯이 그 마키아벨리도 이미 로마서 농고 책에서 밝혔듯이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제가 공감하는 생각인데요. 한나 아렌트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오늘 강연회를 소개하는 이 갈무리 출판사 안내문에는 우리 하몬 선생님을 객체 지향 중재론 주창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투르와 함께요. 여기에서 제가 이걸 객체를 그 오브젝을 만약에 만물로만 지칭한다고 했을 때 인간이 아닌 이 다른 객체, 물이 오늘 주제이기도 한 그 정치 철학적 방법으로 얼마만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존재론적이 가지고 계시는 존재론이 이 정치 철학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건 그러니까 하몬 선생님의 의견도 듣고 싶고 그 라투르를 익히 읽으셨던 그 분이 또 하몬 선생님이니까 라투르의 생각이 또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제가 오늘 나왔던 그 도둑론자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 도둑론자들이 여전히 유효하게 자기 발언을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단기적인 해결책 사유도 중요하지만 그 도래할 미래의 항구적인 그런 사유가 우리에게 항구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는 이미 그리고 한 일례로 이 한국 땅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뭐 그 기후변화, 뭐 대기질 하면서 이제 핵융합 뭐 이런 논제를 꺼내놨었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인류는 이미 그 체르노빌, 뭐 후쿠시마 이런 참사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왕왕 한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런 정치학적인 오늘날 환경에서 객체지향 중재론이 얼마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게 항상 제가 관심 갖던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Her question is, how can the viewpoint of you looking at objects as everything in this world, how can this viewpoint, what kind of potential does it have in political philosophy? I want to hear your opinion about this, and would like if you could elaborate on what Latour thinks about this. In today's political environment, what kind of role can object-oriented ontology play? One role is that it helps us to understand the complexity of political objects. It's not just trees and clouds, it's also things like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these have side effects that we can't understand in advance. 하나의 역할은 그 정치적 객체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인데요. GMO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And a lot of times the inequality that happens isn't directly a result of one person looking down on another. It's because of unequal access to objects, whether it be infrastructure or clean water. And so the objects make all the difference in terms of fairness. 불평등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어떤 문제는 누군가 누구를 내려다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객체에 대한 접근성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공정에 관한 문제도 객체와 관련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It would be unfair for anyone to have no electricity in today's culture, but it would also be unfair if somebody has no internet because they can't communicate the way the rest of us can.
전기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불공평할 텐데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터넷이 없으면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nd also, if modern political philosophy was about human nature, maybe human nature doesn't matter that much because objects can change our politics. 그리고 근대 정치 철학이 자연 상태에 대한 것이었더라면 사실 객체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For example, it was said that Hitler only succeeded because of radio. He could never have succeeded on television. 예를 들어서 히틀러는 텔레비전이 있던 시대였더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고 라디오 덕분에 성공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On television, he looked bad. He could look bad and looks very mean. But on radio, he was able to persuade millions of people. 텔레비전에서는 굉장히 사악해 보일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라디오를 통해서는 여러 사람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In America also, Trump would never have been president except for Twitter. 미국에서도 트럼프는 트위터가 없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Because on TV, he does not sound intelligent, but on Twitter, he is able to manipulate his followers. 왜냐하면 텔레비전에서 그는 전혀 지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트위터에서는 그 자신들의 추종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So a new understanding of how objects shape human politics is what Tripolo can offer. 그러므로 인간 정치의 객체들이 어떻게 개입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통찰에서 객체 지향 존재론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음 순서로 문규민 님이 질문을 영어로 남겨주셨는데요. 그런데 직접 발언하기는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영문을 간단하게 제가 그냥 네, 해드려도 될까 싶기도 합니다. 네, 아니면 정연 님이 그냥 하시고 통역까지 어떻게 할까요? 혹시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어로요. 근데 지금 문규민 님이 네. 지금 스피커 활용이 어려우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냥 번역기 돌려가지고 네. 네. 문규민님 질문은 이것입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은 그 선생님의 책은 라뚜르의 정치가 그 이전의 근대 정치적 관점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라뚜르의 정치가 프랑크푸르트 학파 같은 그런 근대 정치 이론의 주요한 그 흐름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알기로 라뚜르는 그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서의 비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비판적이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질문은 라뚜르는 그 지고화되고 그 야만화되고 그 카지노가 같아진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어떤 비판 이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그럴 수 없다면은 왜 그러한가? 그래서 제 독해로는 어떤 경우에 로지 브라이어티의 작업들이 그 어떤 비판적 함의에 있어서 굉장히 분명하다고 느껴지는데 라뚜르는 어떤가?라고 하셨습니다. Can you answer the question that I just put up in the chat section that begins with thanks for the great talk? That one, that's the one? Okay. I saw that before, so I have an answer. The answer is that Latour is opposed to critique. He thinks that when someone is a political critic, they are putting themselves outside of the situation, somewhat like Hegel says about the beautiful soul. Maybe you can talk about that first. 네, 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라투르는 비판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비판자들은 상황 외부에 자신을 위치시킨다라고 보고 그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아마 부를 것입니다. So one of the things he would say is he doesn't like capitalism with a capital C. He wants people to look at the details of it. Because we are all implicated in this system. We benefit from some of the things about the capitalist system too. And so we need to not consider it as a systematic whole, but to look at individual places where we can change the balance of power.
그 라뚜르는 자본주의를 대문자식 캐피탈리즘으로 보지 말고 그 세부 사항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이 체제에 연루되어 있고 또 공모자이기도 하고 거기서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계적 전체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세부들, 그래서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들을 보아야 한다고 라뚜르는 말을 합니다. So he would say, don't sit around waiting for a revolution, which he says cannot happen. Instead, look for more practical ways to change the forces on the planet.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일어날 일도 없을 것이지만 그 이 행성의 힘의 그 균형을 바뀔 수 있는 실천적 방법들을 찾아라라고 라뚜르는 말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잠시 순서를 정하느라고 깜빡하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다음 질문이 이동신님께서 저 위쪽에 채팅창 어딘가에 영문으로 남겨주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직접 마이크 켜고 발언해 주실 수 있을지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그러면 영문으로 쓴 거를 한글로 좀 설명하면 됩니다. 네, 영문으로 쓴 건 아마 하모님께서 보셨을 것 같고 지금 한국인 청중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i, thank you for your wonderful talk and even more wonderful answers. I'm a literary scholar and also interested in posthumanism, and actually I'm writing a book on posthumanism for Galmuri right now, and a chapter of which is about you. So I'm very interested in hearing from you. So I'll reprise my question now. So 제가 질문하는 거는 첫 번째는 라투어의 세 가지 단계, 그 정치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단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게 어떤 논리적인 그런 어떤 전개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런 상황적인 그런 어떤 이슈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치의 그런 변화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 특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중간에 이제 두 번째 단계의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도덕성에 대한 얘기가 없고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제 도덕성 얘기가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도덕성이라는 게 세 번째 단계에서 없어지는 게 어떤 논리적인 그런 어떤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현 단계에서 도덕성 얘기가 정치에서는 좀 별로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런 라투어의 판단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라투어의 그런 어떤 그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인간이 아니라 비인간 존재를 포함하는 민주주의를 제안을 했는데, 보통 이제 하모니 이제 그 블루나 이런 사람들 비판할 때 너무 이제 뭐 오브젝트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관계망에서 오브젝트의 그런 어떤 역할을 얘기하기 때문에 오브젝트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내부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라투어도 비슷한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라투어의 그런 어떤 민주주의가 과연 오브젝트를 위한 그런 어떤 민주주의인지 아니면 오브젝트를 그냥 어떤 사용하는 그런 민주주의인지 그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런 거를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Is this your comment in the window? Yes. Oh, it is. Okay. How are the phases of Latour's politics related to one another? Is there a sense of progression? That's the first question. Yes, in the sense that I think his early period is too oriented towards power, and morality becomes important in his second phase to show there's something power doesn't get. And power will always be a danger, a temptation for Latour because of his philosophy of networks. He likes things that are working. He doesn't like things that are unrecognized or unsuccessful as much. So he needed that morality, but it's never quite as strong in his philosophy as the power side is. And no, it's not moral to bring in Schmitt. He's only bringing him in because he's not interested in being moral to climate change skeptics anymore. He says we can't listen to them anymore or we will die. We don't have to kill them, as Schmitt might want, but we need to stop talking with them, Latour said, because they're wasting our time. So it's time to move forward.
and you asked, would I make a similar criticism of Latour about objects being too relational? I'd say even more so, because Latour defines actors as being only whatever they achieve, what they do. And this was already criticized by Aristotle in ancient times. There were these philosophers called Megarians who said somebody is only a house builder if they're building a house right now. But Aristotle said, what about a master house builder who is sleeping? Surely they are still a house builder. So there's a potential in the things that is not being actualized. Latour does not allow for that. There's no place for that in Latour. I'm sorry, I went too long and gave you a hard translation job, Ms. Kim. It's okay. I've got it written down. Okay. So 초기 단계에서 라투르가 권력 지향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2단계에서 도덕이 중요해지는데요. 그렇지만 권력은 항상 그의 정치 철학에서 유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철학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철학이기 때문이고요. 그가 작동하고 있는 것, 성공하고 있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을, 권력을 이렇게 좀 밸런스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권력에 비해서 도덕이 강해지는 일은 라투르에게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슈미트를 연루시키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슈미트를 라투르가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에게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데 관심이 없고 그건 시간 낭비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라투르에게 관계적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겠냐라고 관계주의적인가요? 그렇게 상관주의라는 비판을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당연히 그렇고 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라투르는 행위자는 그 행위로서만 행위자를 정의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사실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대에 이미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자고 있는 그러니까 집을 짓고 있는 사람만 목수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면 잠자고 있는 목수는 목수가 아닌가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런 사실을 비판을 했었죠. 네,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마리 님이 사전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누락되지 않기를 좀 바라신 것 같아서 제가 김마리 님의 사전 질문을 위에 어딘가 채팅창에 좀 남겨놓았습니다. 혹시 김마리 님 직접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떠실까요? 예. 제가 한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의 오를 이제 건축 오브젝트들의 관계로 자꾸 읽게 되는 사람인데요. 그 건축 현장이나 디자인 실무가 그거 자체가 디자이너와 건축주와 여러 관계자들의 파워 게임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런 파워 게임이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는 걸 다들 바라지만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런 파워 게임이 굉장히 왕성하게 치열하게 난투전이 막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학교에 지금 계시기도 하고 하니 이러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제가 더 봐야 할 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추천받고 싶기도 합니다. 영어로 어떤 텍스트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Now, the question is about architecture and power. And one of the classical discussions of architecture and politics is Manfredo Tafuri's book, but that's very old now. That's from the 60s. Sorry, Tafuri, not Turi. But it sounds like you're interested specifically in the conflict between the architect and the dweller. And I would need some examples of that because the client can simply reject an architect that they don't like. So what sorts of cases did you have in mind? 그러니까 이 건축과 권력에 대한 문제네요. 그런데 고전적 논의는 아마 여기 채팅창에 적어주신 만프레도 타프리의 책일 텐데요. 제가 질문자님 말씀을 듣기로는 구체적으로 건축가와 건축주의 갈등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걸로 보이는데요. 건축주는 건축가가 마음에 안 들면 사실
그 거래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혹시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신지 좀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와 건축가의 관계라기보다는요. 사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3년 공사다 그러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관여하고 뭐 때로는 그것이 그 지역 사회의 법률과 관계되기도 하고 또 더 크게는 도시의 어떤 타입올로지로서 그 프로젝트가 가동 타입올로지인 경우도 있고 도시적인 문제가 사실은 관여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지는 혹시 그 영어로 질문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그 텍스트로 영어 쓴 게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여러 계층, 여러 레벨에서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썼는데요.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부분만 일단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네. I was not really thinking just solel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chitect and the dweller, but many people who would be incorporated in the period of building something. It's not just about design. For instance, if it's a 3-year project, then in that 3-year period, a lot of subjects will be incorporated there. Local communities, laws, or even larger cities typology, she said, and different classes and different levels, there will be interactions. And Right. as she said in the question, wouldn't it be better, good to have this type of active interaction? Yes, we need more of that. Latour's response to your question would be not to think of the power struggle as a power struggle between people. That sometimes human conflicts can appeal to something outside of humans in order to settle the conflict. And that could happen for design decisions as well. 네, 잠시만 음소거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리가 나가지고. 네, 라뚜르의 응답은 권력 투쟁을 인간들 사이에 국한된 것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인간 외부의 것, 인간 밖의 것에 호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남겨주신 분은 김향희님께서 네, 뭔가 많이 좀 남겨주셔서 직접 말씀을 청해 듣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네.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에서 국제정치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있고요. 삶의 공간은 곧 그 지리산과 백운산, 그 숲에서 숲을 경영하는 그 공간 이동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올 봄에 그 공간으로 이동을 해봤더니 이게 기후변화의 영향 탓인지 한국의 남부 지역에 매화꽃이 일주일 일찍 피더라고요. 일찍 피고 나비들도 일찍 날아들었다고 그 지역 후배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백운산과 지리산은 우리 한국의 그 산림 녹화가 아주 잘 돼 있고 보존이 잘 돼 있는 그 공간인데 앞으로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이 숲이 어떻게 변화할까를 예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제일 그 귀중하게 모셨던 이 소나무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임업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후변화의 정치의 어떤 이슈를 발견을 할 때 이 숲이 사라지면
우리는 이제 산림 녹화가 아주 잘 돼 있는 대한민국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정책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우리 숲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숲을 이게 노후화된 나무도 이제 나이가 50년, 60년, 70년 되면 노후화되잖아요. 이 나무를 어떻게 바꿔가면서 이 기후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산림의 새로운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제정치를 연구를 할 때 앞으로 이제 뭐 10년, 20년 이후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뭐 전통 연료를 사용한다라든가 또는 이제 뭐 자동차 생산을 하더라도 이게 기후변화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고 있는가가 국제적 외교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이 정책을 선택하는 부분이 상당히 약했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기후변화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그린 뉴딜 정책 이런 것들을 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이게 쟁점이 되고 이게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선택하는 것에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브루노의 이 이론에 상당히 이제 감명을 받았는데요. 이게 인간과 비인간 물질에 대한 네트워크 동맹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짚어나가고 있다는 면에서 국제 정치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제 아주 너무 신선하게 다가온 이론이었고요. 공부한 지는 1년도 안 됐고요.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의 정치를 선택하는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슈들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외국의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그 정책의 결정 요인을 빠르게 가장 급변하게 선택한 것들이 인간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행위 이런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정보 공개 이건 몇 시간 만에 그냥 투자자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의 전기차 동맹이라든가 탈석탄 동맹이라든가 어떤 사물의 이런 동맹을 연결을 해서 인간의 행위를 끌어내는 이슈를 확산시키고 그 이슈를 정책에 결정하게 만드는 이런 정치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있고 이제 연구도 그쪽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의 어떤 정치학, 특히나 이제 외교 정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문학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지금 말씀 나누셨던 이런 부분이 오히려 연구자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국제 정치학에서 이런 브루노의 이론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정책 결정에 사용하고 있는지가 대단히 궁금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질문 말씀 내용 질문 마지막 질문 많이 나눠주셔가지고요.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것만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Her question, the main point would be how is Latour's theory applied in international politics, which is her major, and how it is applied in policy decision, because she's interested in how she talked about how finance markets and their public information going public is incorporated into not in Korea, but in overseas, for instance, electronic car alliances or okay. So basically that will be the question. How is Latour's theory incorporated in policy decision and international politics? 혹시 영어로 좀 구현해 주실 수 있다면은. Yeah, I have something. Okay. Yes. Lots of times I hear people in international relations say that in liberalism, there is peace on the inside of society, but the struggle between the societies is like a state of nature, right? So the countries against each other are competing in a state of nature. But the later developments of the tour try to move us away from the state of nature.
right, towards inanimate objects as stabilizing devices. And so that is probably the direction he would take, is to look at treaties, but also areas of common concern as a way to compose a new kind of peace between different countries, instead of treating countries as fighting each other in a state of nature. I don't know if that helps, but that's what I think he would say. 네, 라뚜르는 아마 국제관계학에서 그 특히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그 사회 내에서는 평화가 있지만 사회 대 사회는 어떤 자연 상태에서 경쟁하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라뚜르는 자연 상태로부터 좀 그런 논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인간들을 안정화 장치들로 보고, 그래서 그라면은 조약들이나 어떤 공통된 관심 영역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그것들을 가지고 Can you repeat the part about you said lastly about contracts and common fields of interest? Yeah, the treaties and areas of common concern can help stabilize relations between countries. 네. 오케이. 그러니까 그 조약들이나 공통된 관심 영역들이 그 사회 대 사회, 국가와 국가의 관계들을 안정화하는 방식들을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대략 10분 정도 3시가 그러니까 10분 후에 3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데 지금 사전 질문을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와 크게 겹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몇 분만 여기에 5분 정도만 소개를 했는데, 혹시라도 여기 이 사전 질문 해주셨던 분들 중에 그래도 좀 목소리 들려주실 분 한 분 정도 있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배종규님이, 역시 배종규님도 사전 질문 남겨주셨던 분이시네요. 여기 영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혹시 직접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배종규님? Thank you for your great presentations. I wrote at the chat box in your today's paper at page 6 from bottom line 9, line 9th. The final decision is only provisional since no political knowledge is possible. What do you mean by political knowledge? If there is not any political knowledge, I think even provisional decision is impossible. My question. Knowledge in politics would be the idea that we know what the best form of government is, and it's only being stopped by corrupt interests and corrupt people. And Latour doesn't think that because he thinks that politics is experimental, and he also thinks that it's local. And so there isn't really any sort of knowledge somebody can bring from the outside and say, all of you people are idiots. Here's the truth. Instead, there has to be a product of consensus. That is part of reaching a political settlement. And it can be provisional in the sense that it can always be reopened. So some countries decided never to have nuclear power again. But at least American environmentalists, some of them want to reopen that because nuclear power is much better for global warming, despite the danger of accidents. So that's an example of something provisional. 라뚜르는 정치는 항상 실험적이고 또 지역적이라고 국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외부에서 누가 와서 여기 진리가 있어라고 하면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지식 같은 것은 없다고 보고요. 항상 합의의 생산물, 정치적 합의의 결과, 정치적 합의라는 것이 그런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핵력 같은 경우에, 원자력 같은 경우에 어떤 환경주의자들은 미국에서는 그것을 다시 중단했다고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인터넷이 이제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채팅창에 써주셨습니다. 네. 인터넷이 지금 상황도 안 좋아지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한 5분, 6분 정도 남기는 했습니다. 누가 한 분 정도 말씀을 더 청해 들을 수는 있겠죠? 네.
혹시 네, 한 분 정도만 더 마지막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남겨주신 분이 H님이신데요. H님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를 하는 게 지금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또 상황이 안 좋아지시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일단 H님이 조금 직접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요? 어떠실까요? 네. 네. So I can answer the question in the window? Yes, this will be our last question, and she's, I think, preparing to speak. Is that okay if we listen to her speak first? Sure. Mhm. 말 안 해도 괜찮은 한국말로 얘기를 네, 저기 영문으로는 아마 직접 확인하실 것 같으니까 한국말로 간단히 전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지금 객체줄의 민주주의 레위 브라이언트가 쓴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평평한 존재론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다양한 세계, 그러니까 멀티버스의 존재를 예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제 그 본인의 철학 체계 안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뭐하게 있어서는 어떤 그러니까 정치적 다이나미즘의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라투르의 그 존재의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브라이언트의 개념을 라투르의 존재의 양식들이라는 어떤 그 개념으로 호환시킬 수 있는지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이 존재 양식이라는 개념은 하먼님까지 포함해서 주장하신 555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이나미즘을 설명을 못한 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런 지점이 555와 라투르가 주는 영향력 사이의 어떤 다이버징 포인트가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적었습니다. Yeah, yes, Triple O is different from Latour on both of the points you mentioned. First, I agree that he doesn't explain political dynamism well enough. When you talk about everything being in a network, there's no way to explain how things change because everything should be stable in its current position in the network. So that's the first part. Do you want to translate that part?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555는 말씀하신 두 개의 지점에서 모두 라투르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라투르는 정치적 동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설명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철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안정화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지금 사전 질문도 사실 저도 듣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었고 했는데 역시나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하모님이 계신 곳에 상황이 뭔가 불안정한 느낌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의 행사는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모님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상황이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네, 한번 여쭤봐 주세요. 네, we would like to end the session today, even though we have lots more questions, but the internet situation and also it's already been 2 hours. So if you'd like, we'd like to hear your last comments and then Yes, finish I was up. going to answer the second half of her question. Yet Latour is in favor not just of multiculturalism, but what he calls multinaturalism, which means that every person and every group has their own nature. And that goes further than I would. I think there is one set of real objects. It's just that nobody can get a privileged access to it. And so we inevitably get diversity. But that's certainly what Latour wants to say, is that what Bryant said, that every perception creates its own world. 네, 제가 질문하신 분 두 번째 부분도 답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문화주의뿐 아니라 라투르한테는 다
본성주의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 자연주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 어떤 그룹에 속한 모든 그룹의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본성 또는 자연이 있고, 그래서 다양성은 필연적이고, 그게 라투르가 말하고 싶은 바고, 각 지각에 따라서 각각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까지의 그 질문과 그것에 대한 응답은 모두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또 상황이 불안정해서 마지막 이제 끝나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뭐 드릴 수 있을지 어떨까요? 마지막 말씀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박수로 좀 마무리를 하면서 행사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Okay, we'll now hear your ask for your closing comments and then we'll finish up. If the situation of your internet is okay. Could you give us closing comments? Are you talking to me? Yes. Sorry. Oh, it's okay. It's been a pleasure to speak to all of you again. The questions here are always so excellent. And I'm happy every time one of my books is translated by Galmori because I look forward to these events. I was in Seoul once before and had a wonderful time there, and now I'm glad to revisit by internet. So I hope to see you all again soon. 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또 이런 자리 할 수 있어서 되게 기뻤고요. 그리고 항상 갈무리에서 한국어판, 제 책 한국판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 행사가 굉장히 흥미로워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질문들을 너무 좋은 질문들 주셔서요. 그리고 서울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다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나마 또 방문할 수 있어서 네,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이 밤늦은 시간까지 한국 독자들 위해서 같이 계셔 주셔서 말씀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다 같이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책 나올 때 또 뵐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요. 그리고 오늘 통역 수고 정말 일당백으로 해주신 김정현 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주셔서 여러 의견 경청해 주시고 의견 나눠주셔서 너무 저도 즐거웠고, 그리고 다음에 또 종종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신 분, 여기 참여하신 분들 모두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지원에서 객체지향 철학과 건축미학 세미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요. 그런 것들도 그냥 한번 홈페이지 살짝 가셔서 확인도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안녕히 much, 가세요. everyone.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Hope to see you soon. Thank you. Thank you. Good night. I hope so. Good night. Good night.